네, 안녕하십니까. 박주희입니다. 11월 첫 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멋지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같은 미팅을 듣고 있지만 생각들이 다 다르실 수 있고 마음도 다 다르실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3년, 5년, 10년, 17년째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아메이는 도대체 어떤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아메이는 라이프테크다. 아메이를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바꾸는 기술을 내가 익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아메이를 하고 있는 행동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라이프테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제가 사업을 받아들이고 이 미팅을 이렇게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그때는 다 오프라인이었거든요. 오프라인 했을 때 듣는데 어느 한 분이 강사님께서 이 일은 10년은 꾸준히 하셔야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사실 속으로 이랬어요. 무슨 일을 10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지 라고 굉장히 사실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은 그렇게 길게 제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셨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께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각자의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데 사실 너무너무 부러운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도 노력해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내가 하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은 꿈조차도 꾸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파운더스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DBC를 여러분들이 미팅을 듣다 보시면요, 이제 아마 찾아오실 거예요. 어떤 순간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언제 만날 것 같아요? 만나거든요. 언제 만날까요? 천둥 번개 칠 때. 번개가 치면 그 번개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죠. 그것처럼 저도 이 일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몇몇 그렇게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이 천둥 번개가 찌릿하고 쳐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요. 제가 DBC를 이렇게 듣는다고 이렇게 입과를 했는데 정말 이제 같이 입과한 사람들끼리 한 줄로 이렇게 쭉 앉았는데 정말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남다른 분이 계셨어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뭔지 모르는데 뭔가 다른 어떤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옆으로 그냥 뻘쭘하지만 찾아가가지고 리더님 뭔가 좀 다른데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뭘까요? 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다르죠. 리더님 당연히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저는 작정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정말 제 머릿속에 번개를 이렇게 쳐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미팅도 어떻게 들어요? 그냥 듣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듣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사실 저는 저에게 가장 첫 번째 강렬했던 메시지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분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봐지더라고요. 저는 이 미팅을 듣는 것 자체 내가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이 시간을 뭐 좀 딴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좀 집중할 때도 있고 관심 가는 얘기가 있으면 그때 조금 이렇게 고개 들고 집중해서 강사님 봤다가 또 아니면 또 내 어떤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또 한 가지로 슬쩍 삼천포로 빠져있고 늘 그제 몇 번의 미팅이 그러했었는데 제가 그분의 저는 작정하고 듣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가 사람마다 이 미팅을 듣는 마음이 다 틀리구나라는 것을 제가 엄청나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좀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왔던 두 번째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저희 파트너들에게도 혹은 또 누군가를 만나서도 어쩌면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제가 이 금옥양원에 있는 이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짧으니까 함께 잠깐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땀 흘려 얻은 경험을 빌려 자기의 경험으로 삼으나, 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의 경험으로 삼으나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은 자기가 기필코 직접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피땀 흘려 얻은 경험을 비로소 경험이라 부른다. 우리가 우리 미팅을 듣습니다. 그죠? 오늘의 이 미팅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미팅을 각 패밀리별로 다이아몬드별로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그게 이유가 하나도 없을까요? 우연이 있을까요? 저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사려 깊은 생각들로 다 이렇게 나름 맞춰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최적화된 무언가를 제공하고자 누군가의 애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 미팅을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의 변화, 어떤 마음의 변화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미팅을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듣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부분을 셀프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느냐에 따라서 짧은 시간이긴 하나 정말 순간적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목표점이 훅 이렇게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면 어떤 한 사람의 제가 첫 번째 DBC를 들었을 때 그분의 그 강렬한 메시지가 저의 속도를 굉장히 전 줄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어떤 게 들리실지는 모르나 그 어떤 하나가 여러분의 어떤 시간과 속도를 1년 걸릴 거를 3개월로 줄여준다면 그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예, 그런 메시지가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메이를 시작하게 만든 그림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사분면이죠. 아마 나오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어디까지 얘기할지 알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희가 깊이 있게 인지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죠. 제가 이 사사분면을 이 미팅장에 와서 듣기 전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아빠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그때 당시 이 책은요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였기 때문에 그냥 안 읽어도 들고 다니는 지하철에 타면 안 읽어도 들고 다니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도 그냥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요 좀 제 스스로를 어리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정말 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지겹고 막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훅 하고 던져놨던 책이었는데 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 인지를 하는 거죠. 제가 미팅장에 왔는데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사분면, 현금 흐름 사분면을 보면서 그날은요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일까? 내가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도 인지를 못했는데 왜 여기 와서 누군가의 언어로 누군가가 이렇게 잘 풀이해서 저에게 예시를 들어주니까 그제서야 완전히 제가 인지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제가 봉급생활자인지를 몰랐을까요?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였는데 봉급생활자인지 알죠? 당연히 알죠. 근데 무엇을 몰랐냐면 제가 무엇을 정말로 인지를 했냐면 제가 이때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크게 제가 아이가 커서 학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별 특별한 그렇게 30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별 문제가 없다 보니 시간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제가 40이 되어도 30살 같을 것 같았고, 내가 50이 되어도 30살 같을 것 같았고, 내가 60이 되어도 30살 같을 것 같았는데, 이 그래프 있죠.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수입과 지출 곡선이 지출 곡선은 크게 다르지 않겠죠. 누구라도. 근데 당신의 수입 곡선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렇게. 저는 그때 보험금 근로자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언젠가 회사를 당연히 다닐 수 없겠지. 그것도 전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했죠. 그런데 무엇을 계산을 못했냐면, 내가 지금처럼 좀 아끼고, 외식을 할 걸 줄이고, 혹은 하지 않고, 옷을 살 걸 좀 안 사고, 혹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아끼고, 또 한 번씩 회사에서 OT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손을 번쩍 들어서 오버타임을 해서 수당을 조금 이렇게 계속 좀 받고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혹은 할 수 있다면 간헐적으로 엔잡너처럼 뭔가 알바를 조금씩 병행한다든지 하면 내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의 삶이 충분히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물론 이렇게 준비는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근데 보세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껴서 저축을 하는 그 저축 이자보다 두부값이 더 오를 겁니다. 제가 그 말에 또 정말로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제가 진짜.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잘 살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늘 외쳤지만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을 꾸준히 읽지 않고 뭔가 세상의 변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냥 마음만 잘 살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요. 어마무시하고 거창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런 거 정말 절대 네버 아니었고요. 제가 이거를 딱 인지하고 사실 받아들이고 저는 아메이를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월급이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인지를 했죠.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내 월급이 그들이 말하는 그때 당시 저희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월세 같은 연금성 소득으로만 나오면 돈의 액수가 더 커져야 될 이유는 저에겐 크게 없었어요. 거기까지가 인지를 못했는데 그냥 내가 받고 있는 이 소득이면 나는 시간이 지나도 별 크게 더 이상 더 많은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웃기죠?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오는 이 월급으로 난 모든 생활이 다 컨트롤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액수만큼이 다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나오는 돈으로 바꿔지기만 한다면 문제 없겠어. 그래서 나에게 아메이 첫 번째 아메이는 저의 근로소득 금액이 이렇게 연금소득으로 바뀌는 그때까지만 아메이를 하면 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룰루랄라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10년을 한다? 10년을 넘긴다?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정말로 제 그 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남 얘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1번 곡선, 2번 곡선 어느 쪽이십니까? 당연히 2번 곡선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1번 곡선을 원하시겠죠. 저 곡선이 저렇게 쭉 위로 우상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지출보다 높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출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 나이 적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지금 47인데요. 47이니까 저희 아들이 17이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더라고요. 제가 저 지출보다 수입이 높은 이게 제가 만약에 진짜 아메이를 그때 당시 제 소득이 제가 받고 있는 그 한 300 정도의 월급이 연금성 소득으로 월세 같은 돈으로만 나올 때까지만 이 비즈니스를 만약에 제가 했다면 지금 저는 어떤 엄마가 되어 있을까요? 어떤 엄마가 하지 마라, 됐다, 그거 필요 없다 그런 엄마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너무 다행스럽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00을 넘어 500, 1000을 넘어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저 지출 곡선을 훌쩍 넘기는 그런 1번의 곡선을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들어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일을 막 이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제 목표는 제가 봤던 그 300을 월세로 만드는 것이, 월세 300으로 나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스폰서님들이 오라고 하는 데를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가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가 없었다? 진정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만 제가 맹렬하게 공격을 했었냐면, 횟수 많이 알리면 뭔가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누구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나냐라는 포커스보다 어쨌든 많이 만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알리고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신기하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도 나랑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다 직장 동료였고 친구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었지만 다 그냥 근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인지는 하지만 나와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정말 알 수가 없다. 제가 한참을 사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인지를 못했었는데, 그 사이 시간은 지나갔고 저는 여러 각도의 학습을 하게 된 거죠. 저에게 가장 강렬했던 학습 중에 하나가 창립자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 읽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는요.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해볼까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이후부터 다이아몬드 여행 갈 때마다 더불어 산 자본주의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즈니스에 그 멋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비즈니스 자리에 제가 딱 이렇게 가면 짐을 풀고 항상 그 책을 먼저 이렇게 딱 꺼내서 의자에 이렇게 뒀던, 항상 정말 매번. 그래서 많이 읽는 날도 있었고 조금밖에 못 읽고 여행을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단순히 알리려고 하는 어떤 행동에서 그 어떤 창립자의 마음이, 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50주년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멀리서나마 제가 50주년 다이아몬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60주년 때 진짜 제가 막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이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창립자를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사실 이 창립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그런 감정들, 그분의 그 정신, 그분의 그 따뜻한 마음, 그런 컴패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문자, 텍스트였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전달되고 이게 제 마음속에 어떻게 축적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결과 중심의 비즈니스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목표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라는 어떤 사고에서 조금 제가 탈피가 되어서 설사 그것이 꼭 돼야 되지만, 설사 그것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뎌도, 늦어도, 뭐 좀 부족해도 나는 상관없어. 난 이 일이 너무 좋아. 난 이 일이 너무너무 가치롭게 느껴져 라는 어떤 감정까지도 제가 시간이 지나서 된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 제가 했던 말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줬던 자료, 인지했던 뭐 모든 것들은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분 저랑 이 일을 함께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느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것의 어떤 가치를 느끼고,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을, 내가 정말 마음에 품은 것을 전달할 때의 그 어떤 느낌과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너무 멋진, 너무나 완벽한 사업 설명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상대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는구나.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전 정말로 말을
잘해야 되고 완벽한 자료가 촥 이렇게 설명하면 누구나 촥 이해되기 때문에 그냥 촥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촥촥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고 어떠하더라고요. 정말 어눌하고 느리고 어떤 날은 제가 창립자 책을 막 읽어주면서 막 울기도 하고 정말 이게 진짜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런 어떤 제 가슴에 어떤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일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아메이의 진심이 있죠. 저는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뭐 기승전결이나 유틸리라이트가 그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진행되는 그 과정이나 그 아티스트리가 그죠? 완제품까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저는 그 본질적인 게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메이의 진심을 한번 볼까요? 변했습니다. 해충보다 농약이 해롭다는 걸 압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자연친화적 농법을 고집하고 예, 저는 세상 멋진 말이 우리 방금 나왔죠.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 저는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나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에서 이 문장을 발출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아주 멋진 카피라이터를 발출해내는 것은 진짜 얼마나 머리를 쓰고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그 철학은 권거히 그 약속은 지켜나가면서도 끊임없이 그 과학을 발전해 나가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서 이 문구를 끄집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그 제품이 주는 가슴 설렘이 저한테 있거든요. 왜일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 것은 그거는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하나 나왔다는 것은 신제품이 나온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88년에 철학이 지켜져서 88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그 철학에 88년의 과학이 거듭나서 떡하니 나온 제품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냥 최근에 나온 신제품이지 맞춤 유산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88년에 어떤 것이 그 역사성이 다 녹아져 있는 함축되어 있는 어떤 것이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아티스트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식물영양소가 아티스트리 피부 영양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파이브 베리어 테크놀로지가 피부 스스로 피부를 지킬 수 있도록 숨겨진 힘을 깨웁니다. 스킨케어에서 스킨 뉴트리션으로. 그래서 이 아티스트리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죠. 저는 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너무 쇼킹했어요. 그냥 쓱 지나가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안에. 그렇죠? 우리가 제품을 연구하고 만들 때부터 인체에 해로운 것을 아예 애초에 넣지 않기 때문에 동물 실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물 영양소, 우리가 유틸리라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식물 영양소의 그 강력한 파워를 피부에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원칙, 이것을 원칙으로 두고 계속 과학을 똑같이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41가지 영양소로 피부 스스로를 지키게 하는 거. 제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과장이 없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의 어떤 노이즈 없이 있는 그대로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실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아티스트리가 얼마나 많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제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설레이죠. 왜 설레이냐? 제가 그걸 써봐서 미리 써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신제품이 나온다고 떡하니 뜨고 프로모션이 이렇게 한다고 뜨면 너무너무 그 날짜가 이렇게 기다려져요. 왜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신제품이긴 하나 사실은요 아티스트리나 유틸리라이트 측면에서 보면요 거듭난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신제품이 아니라 거듭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그 거듭난 제품을 너무너무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유틸리라이트 아티스트를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여러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좋은 아이템을 통해서 제가 결과 중심의 어떤 성향 사고방식에서 과정 중심 과정이 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과정이 주는 가치가 아메이는 어떤 일일까? 이 과정이 주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일. 과정의 가치가 제일 큰 거. 과정의 가치가 굉장히 큰.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갑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서울을 가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결과 다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될 건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창밖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이아몬드 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 이렇게 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창밖도 너무 예쁜.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 느낀 그 창밖의 아름다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보셨을 영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The average Canadian. 네, 여러분의 어떤 나중이 이렇게 좀 떠오르시나요? 예전에 제가 정말 반복해서 많이 본 영상입니다. 저 역시도. 그리고 많이 보여주는 어떤 걸 원해.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건강이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걸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걸 볼 때 여러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할아버지, 아픈 할아버지. 이 아픈 할아버지는 안 아픈 할아버지가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아프시게 되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아프시게 되면? 그죠? 모두의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니까 내 건강관리 아파도 내가 아프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다는 것은 나에게는 그 건강이 어떤 의미며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나의 건강은 어떤 의미며 내 남편, 내 부인에게 나의 건강은 어떤 의미며 내 동료에게 나의 건강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너무너무 땡큐하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매번 정말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듣는 게 뭡니까? 건강 강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비타민 좀 더 챙겨 먹어야 되겠다. 황사가 온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절을 하는 능력이 저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저때 저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물론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로 아주 큰 어떤 일은 충분히 제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는 우리 비즈니스 안에 이 건강이라고 하는 너무나 멋지고 확실한 아이템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뭐 이제 그런 분은 있으면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일 말고 아메 비즈니스 말고 다른 어떤 일로 정말로 그분이 원하는 어떤 걸 성취했어. 해냈는데 아파. 해냈는데 움직일 수 없어. 거동이 불편해. 그러면 그 성공을 정말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일에서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셨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지금 여러분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게 얼마나 멋진 성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갑니다. 여러분 다 다이아몬드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이아몬드, 어떤 남들이 봤을 때 얼마 정도 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다이아몬드라는 거, 그쵸? 그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 안에 우리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정신적 성장. 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성공자가 여러분 되실 겁니다. 꼭 그게 아니어도 금액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그 성공자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눈들이 보면 막 손가락질해.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뭐 저걸로는 어떻게 뭐 다른 일반인 뭐 돈은 많을지 몰라도 나 저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아.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성공자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바깥에서 보면. 근데 우리 일은 여러분 창밖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OM을 듣고 DBC를 듣고 탱커와 미팅을 참석하고 등등등등의 이런 미팅이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진짜 내가 알겠는데 더 안 해도 안 되나 뭐 이런 거 뭐 안 가도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그러했지만 정말 칼같이 지켰던 게 미팅 참석, 그리고 굉장히 빨리 가서 정말 앞에 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뭘까요? 멘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왜 멘탈이 강해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멘탈이 강해졌던 건 뭐냐면 제가 이 미팅을 듣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저분이 하는 그 어떤 스토리 얘기 속에 저도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똑같이 겪은 얘기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시더라고요. 얘기하시는 과정에 저런 경우 나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뭘 알게 되죠? 아 저분은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대응하셨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셨구나. 근데 나는 너무 반응이 미약했구나. 근데 왜 저분은 똑같은 어떤 일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처음에는 들려주신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미팅 참석을 했죠.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가 계속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분이 했던 저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그 내일을 좀 더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반복되는 미팅 속에서 저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알고 착하게 살아야지.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착하게 사는 걸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지만 정말로 착하게 살 수 있는 그 멘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곳, 그곳이 저는 이 정말 미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나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면서 혹은 뭐 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나라는 사람을 학생으로 두고
이미 성인인데 나란 사람은 학생으로 두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평생 학생이 되어라 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평생 학생으로 살아라. 뭐 공자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학생으로서의 삶이 평생 나이랑 상관없이 학생으로의 삶을 사는, 그래서 내 멘탈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속에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감정적으로도 엄청나게 여러분은 훌륭해지실 겁니다. 지금 아메이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예, 무조건 더 훌륭해지십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감정적 성숙은 무조건 높아집니다.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일의 구조는요, 여러분. 내가 스폰서이자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 우리가 참 그게 우리 대부분 바깥 세상에서는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쵸? 다 내로남불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선 내로남불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파트너인 존재지만 또 누군가에겐 스폰서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게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내가 파트너였다가 스폰서였다가 파트너였다가 스폰서였다가. 그러니까 파트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제가 감정적으로 섭섭할 수 있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스폰서한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인지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내 파트너가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게 내가 내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하고 힘들고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도 내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스폰서님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너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헤아려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어떤 성공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더 인품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좁아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늘 모이고 얘기 나누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예시가 좀 적절할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제가 진정한 자식이 되더라고요. 엄마 마음이 제가 정말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밤새 수유를 한다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첫째 너무너무 그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잔다,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키웠구나. 그 전에 제가 자식을 낳지 않았을 때 천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엄마는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제가 진정한 자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일은요, 그와 동일하게 내가 여러분이 너무 아끼고 사랑스러운 파트너가 생기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파트너가 됩니다. 여러분의 스폰서 입장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같이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후원하는 그 과정이 다 이렇게 읽혀지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성숙이 무조건 따라오는 일이 여러분 또 이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바꾸는 이거지 수익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를 뭐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 아시는 거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S가 있고 U가 있고 동생이 있고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씩 각자 썼다고 생각하면 아메이는 전체에서 내 이하 걸 빼줘야 내게 순수한 나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S 입장에서 80만, 근데 내 이하 U 입장에서 60만을 각각 이렇게 계산해서 빼주면 S는 12,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U 입장에서 동일합니다. U 입장 전체에서 60만 PB이긴 하지만 동생 20만 PB, 친구 20만 PB를 빼야 되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빼고 나면 U는 24,000원, 동생은 20만 PB 6,000원, 친구도 20만 PB 6,000원. 제가 이 수익 구조를 봤을 때 너무너무 놀랬던 거 하나.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리고 세상 일에
멋진 게 없다. 그리고 어떤 걸 느꼈었냐면, 정말로 자신 있게, 그게 누구라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누구를 만나도 겁이 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이 원론투 수익 구조를 정말로 완벽하게 인지하고 나서부터는요, 그 상대의 눈빛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눈치를 어떻게 봐서 어떻게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그가 아직 저도 뭐 한 번에 이해된 게 아닌데요. 그가 아직 예전의 나처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도 이해하면 저 눈빛은 100% 사라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익 구조, 이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2차 소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소득을. 보시면 아까와 같은 원원투 공정 분배. 정말 너무 멋있죠. 그 사람이 한 만큼 그 보상은 그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멋진 이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장을 해 나가면 그 유 입장에서 1000만 볼륨이 될 때가 온다 안 온다? 여러분 정말로 기적같이 옵니다. 저는 절대로 내 사전에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저에게도 저런 날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런 1000만을 독립하는 그룹이 하나를 제가 제대로 이렇게 도와보니 이런 마음으로 이 정도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세 분하고 계속 옆으로 그를 돕는 행위를 계속해서 저는 무엇을 받게 됐냐면 본사로부터 누군가를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게 정말로 1000만 볼륨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도우면 저는 본사로부터 2차 소득자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2차 소득자. 그리고 3차 소득자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럼 2차 소득자가 되면 한 전체 볼륨의 6%. 그러니까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데 근데 이 소득은 어떤 소득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제가 처음 300만 원 제 월급을 연금성 소득, 월세 소득으로 바꾸고자 제가 이 일을 했죠. 그죠? 그럼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로얄티 소득이 이때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1000만 볼륨을 경험해 보시고 또 그 경험을 잘 기억했다가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잘 간직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파트너 리더님을 또 1000만 볼륨으로 잘 이렇게 잘 전달해서 그분이 1000만 볼륨에서 한 매달 200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로얄티 소득자가 됩니다. 월세 받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요런 거죠. 어떤 거? 우리가 살면서 강하고 약하고 악하고 선하고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강하고 악하고 강하고 약하고 악하고 선하고 넷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저는 언뜻 악한 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약한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 약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100% 악해지거든요. 강한 사람이 좋죠? 강한 건 왜 강한 게 그냥 좋나? 강한 게 왜 좋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선해지거든요. 강한 사람이 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다 해내실 건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처음 건강에 강한 건강이 이 속에 있습니다. 강한 멘탈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시는 거예요. 또 강한 감정이 이 속에 있어요. 강한 재정적 독립이 그 과정 속 여러분이 해나가시는 그 결과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강한 그 네 가지가 다 강해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그냥 풀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두 번 산 것처럼 사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분 부자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마법 같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면 언제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까? 진짜 안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죠. 저는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기보다는요. 미래로 가고 싶어요. 제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뒤 제가 어떤 모습인지 진짜 한번 딱 보고 오고 싶어요. 정말. 그러면 못해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인생을 두 번 산 것처럼 살아라. 이 아버지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이 스토리를 자식한테 얘기해줘요. 너도 이렇게 하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우리가 같이 한번 영화를 보고 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And so he told me his secret formula for happiness. Part one of the two-part plan was that I should just get on with ordinary life, living it day by day like anyone else. 네.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있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를 만약에 똑같은 걸 한 번 더 이렇게 똑같은 것이 재현이 된다면 여러분 기쁜 일에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일상이 바쁘다 보니 기쁜 일도 충분히 기뻐해 주지 못하고 쓱싹 해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그렇게 그냥 스쳐 보내지 않습니까? 그 현재 그 엄청 가치로운 그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두 번 산 것처럼 내가 늘 산다라고, 내가 처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일이 나에게 처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지만 그 일을 마치 관찰자 입장, 제3자 입장에서 나를 쳐다보는 어떤 느낌으로 이때 나라면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웃어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번을 사는 거죠. 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일들 매일매일 썰물처럼 밀물처럼 막 밀려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내가 반응하는 것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그런데 이 공간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 자극과 반응이 그냥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즉각적인 반사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때렸어. 그럼 나 같이 때리고 이렇게 반사적으로. 네가 이 말하면 이 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이 그 반응을 공간을 활용해서 선택하는 힘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17년을 쭉 보면서 다이아몬드 이상의 어떤 훌륭하신 굉장히 많은 리더님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제가 나름 관찰을 잘하거든요. 쭉 봤을 때 제가 굉장히 가슴 벅찬 게 있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도 이 속에서 꾸준히 있다 보면 저분들 같은 저 표정을 지을 수 있겠지. 저분들이 했던 이 멋진 행동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닮고 싶고 멋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 이런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를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네 가지였어요. 신체가 건강하고, 그죠? 명확한 목표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신체가 건강하고 멘탈이 계속 강해지고 감정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 그죠? 그 네 가지의 강한 사람이 되니 그 반응을 본인이 선택하는 삶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이 공간을
반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훌륭한 반응을 선택해서 정말 그걸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 설사 좀 되지 않더라도 난 이 속에 평생 뼈를 묻고 싶다. 왜? 저분들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메이에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양념으로 조금 제가 느낀 가치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메이 속에 있으면 이 속에 있으면 저 공간을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저는 당신의 그런 미소와 당신의 그 성품과 당신의 그런 정말 멋진 행동이 저를 이렇게 아메를 계속하게 만들었어요 라는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최근에 이게 그죠? 그 내셔널 컨벤션에 이제 창립자분의 자제 2세 경영자분이 오셨죠. 아마 여러분도 다 그 이 메시지가 아마 기억에 다 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제가 막 화장을 하고 이래 울지를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메이크업을 안 했다면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때 스티브 베넨델이 했던 이 말이 너무너무 임팩트 있었던 한마디였지만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었거든요. 아빠가 그랬대잖아요. 아메이는 리치와 같이 하는 거야 라고 했대잖아요. 야, 진짜 멋있다. 이 한마디에 너무 많은 그 가치, 그 약속, 원칙,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구나. 진짜 멋지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아메이, 특히나 아이글 드림 그룹의 아메이는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아직 내가 충분히 인지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조금 더 계셔보세요. 그냥 조금 더 계셔보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훅 들어오셔서 한번 함께 호흡을 하신다면 이 일이 제가 그냥 오늘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 나 좋은 말만 하네 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겠어라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첫 주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아메이 그 목표 지점을 여러분이 하는 데까지 저도 크루즈 함께 끝까지 멋지게 도전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Thank you.